네, 오늘 첫 번째 라이브 픽은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도우 논설위원, 최진봉 교수, 이수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도우 위원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씨로부터 똑같이 이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한겨레 21에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건 이 논란이 계속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이게 보도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월 11일 아침에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뉴스죠. 이 신문 제목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의 원주 별장에 가서 접대, 특히 원주 별장은 성접대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성접대를 받았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보도가 과연 맞는 건지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될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부인을 했죠. 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 등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사 및 수사 관련된 관계자들이 전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전부 부인했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참여했던 조사단까지 전부 부인했고, 셋째로 윤중천 본인이 어제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만약에 한겨레가 지난 금요일 보도가 맞다면은 후속 보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금요일부터 논란이 됐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한겨레가 어떤 후속 보도를 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사실상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그냥 검찰의 반응이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는 정도, 그다음에 사설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를 밝혀라라는 정도의 내용인데, 이 정도 갖고는 의문이 지금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조금 심증이 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도 당일에 해명을 했고 또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조간신문에 나오고, 그리고 또 그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기자가 출연을 해서 내가 왜 이 기사를 썼느냐, 방점은 접대를 받아, 이거는 성접대는 아니다, 접대지만 성접대는 아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목적이 윤석열 지금 총장의 접대 유무보다는 그런 윤중천이 윤석열을 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안 했다, 거기에 더 방점이 있다, 이러면서 해명성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채 몇 시간을 못 갔어요. 또 같은 시간대에 김어준 씨가 또 아침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조사해봤는데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네. 김어준 씨가 또 많은 분들이 친여권 인사라고, 방송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어준 씨가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윤석열 접대 기사가 어느 이상 퍼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 때 인사검증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소문이 있어서 검증을 해봤는데 사실 무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서로 막 맞물려가는 상황에서 이게 근거가 있고 사실이라 그러면은 뒤늦게 이렇게 터질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또 박지원 의원도 내가 자료들이 있는데 윤석열 이름 없다 이러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가세를 하면서 채 점심 시간을 넘기기도 전에 그 기사가 오보 아니냐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렸던 겁니다. 네, 윤석열 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진상조사단도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구지검 국감에서였죠.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석 대구지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 자체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그 진실 유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확한 워딩을 제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그 면담 보고 형식의 그 조사 당시 그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1차 수사 기록 2013년도에 거기에 윤중천의 전화번호와 명함과 다이어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지검장님께서는 전화번호부와 통화 내역, 다이어리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윤석열의 윤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윤석열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환섭 지검장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의 윤자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 교수님, 윤석열 이름이 없었다는 게 결론인데, 그럼 재수사에서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뭔 겁니까? 그러니까 두 양측의 주장이 동일한 부분은 뭐냐면 면담 조사를 했고 면담 조사는 작년 12월 26일에 호텔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사무실에서 하자고 그랬더니 윤중천 씨가 그것도 거부를 해서 호텔에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 3명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면담한 내용을 녹취를 못하게 해서 또 녹취도 못하고 기록한 기록지가 있는데 그 기록지에 보면 윤중천이 한 번 만난 것처럼 기억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이름.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거는 지금 여한섭 단장도 인정하고 있고 한겨레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겨레 기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더 이상 조사 안 한 것에 대해서 이건 덮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여한섭 단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직접 윤준청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면담 기록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정말 이게 맞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윤중천이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만난 적이 없다. 별장도 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윤중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휴대전화 목록 안에 윤 총장 이름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없었고 또 명함 처리나 아니면 기록 본인이 기록한 기록에 관련된 것들을 다 봤는데 윤 총장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기 수사를 안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레는 자꾸 이거를 이제 뭐 이게 덮은 거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충돌이 되고 있는 건데 여 단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봤을 때 윤 총장이 관련돼 있다고 볼 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위원님 왜 이번 논란에서 이 최동호 검찰총장이 자꾸 소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그 새로 출범했을 때 이제 국정원의 그 이제 여론 조작 그 사건 수사를 이제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정권이 그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을 말하자면 찍어내기 위해서 혼외자 문제를 그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걸 이슈화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윤석열 그 총장이 추진하는 이 조국 수사에 부담을 느낀 현 문재인 정권이 혹시 윤석열 그 총장을 찍어내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정계에서는 관측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네. 최동욱 검찰총장의 대응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은 매우 다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조금 얼버무렸어요. 네. 그리고 사실과 다른다는 식으로 약간 불투명하게 그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도 하지 않았어요. 윤 총장은 보도가 나온 직후에 명백하게 허위라고 그 부인을 하고 그 고소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검찰에서 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최동욱 그 총장의 혼외자는 사실이라고 지금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화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거는 사실인 걸로 그 지금 검찰 내에서는 얘기하고 윤석열 총장이 원주의 그 윤중천 별장에 가서 접대를 받았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그 주변 측근들한테도 자기는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 세계를 조금 아는 분들은 아는데 그 김학의 그 차관 정도는 어떻게 해서 윤중천 그 씨와 어울렸는지 모르지만 윤 총장이 얘기하는 대로 검사들이 이렇게 쉽게 그 업자들과 어울려 술을 먹지 않습니다. 네. 그 본인의 앞날을
생각하고 그 검사 생활하는 분들이 건설업자와 어울려서 술 마시고 밥 먹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를 다 알거든요.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원주를 한 20년 전인가 한 번 가봤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간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접대가 이루어졌다는 시절은, 그 윤 총장이 의정부에서 그 검사 생활할 때고 서울에서 검사 생활할 때고 특별히 윤중천 씨하고 얽힐 일이 없습니다. 설사 어느 장소에서 어떤 그 행사에서 둘이 소개받아서 인사하고 명함은 혹시라도 건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윤석열이 윤중천을 알거나 윤중천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거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변호사님. 예. 근데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는 따로 입장을 내놓은 게 없고 조국 장관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좀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검찰총장으로 해서 검증을 한 번에 했고 서울중앙지검장, 그 중앙지검장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고강도로 검증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위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민정수석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묘한 게 네. 어제 그 조국 그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윤 총장의 이제 접대 의혹에 대해서 그때는 답변을 안 했어요. 답변 안 했죠, 그때. 예. 근데 그때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소문이 있고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하며 그리고 그 기사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 기사일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밝히지 않은 사실 내가 민정수석 때 검증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라는 말을 안 한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오후 늦게나 제 기억에는 한 4시 이후 5시 이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서야 나온 얘기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지만 사실 무근이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조국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의 대결 구도처럼 이제 보도되는 경향도 있고 네. 또 여당에서는 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좀 그런 대치 국면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조국 장관의 좀 신경전이 아니었나. 출근길에 말을 안 한 거는. 두 사람의 신경전이었다. 속 좁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신경전에서 나온 그런 좀 시간이 뒤늦은 해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다소 좀 의도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차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것은 네. 이게 이제 본인의 책임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 검증이 있었으니까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고 만약에 되게 되면 본인이 그럼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걸 밝히는 건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청와대 그럼 인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검증을 제대로 했냐는 이걸 또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얘기를 던지든 간에 청와대 발표와 연관돼서 다른 취재가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담당자였던 민정수석이 밝히는 것이 청와대로서 부담을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어쨌든 그 당시에 문제가 없어서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민정수석 때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까지 입을 닫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청와대 이걸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당시 검증 다 했고 이 문제도 논란이 됐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별 문제 없었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이 지금 일파만 퍼질 수 있는 음모론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동기도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밝힐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관련이 없다는 거를 좀 이렇게 사전에 차단은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이제 청와대가 조국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좀 뭔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래서 11월 달에 조국 장관이 좀 이렇게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 출구 전략을 논의한 거는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입니다. 사실은 9월 9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설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임명 이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제 악화가 되니까 청와대든 여당이든 또 범여권이든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말부터
그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출구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뭐 수석들 또는 수석실에서 그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한테까지도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나름의 그 준비를 하는 움직임도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는 그 부인 정경심 씨가 어떤 사법 처리를 하는 단계, 또는 뭐 조국 장관 본인이 어떤 뭐 기소라든지 수사를 받게 되는 단계, 또는 그게 좀 너무 그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면은 대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여권에서 사개특위가 논의했던 그 이른바 그 검찰 개혁 법안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관련된 법안을 이제 그 법사위를 넘어서 본회의에 부의시키면은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이 하나의 검찰 개혁을 그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기를 삼아가지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조국 그 장관을 사퇴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오는 또 얘기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이 정경심 씨 조사를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그 정경심 씨를 기소하거나 뭐 구속하거나 이런 단계가 넘으면은 출구 전략이 너무 늦기 때문에 네. 이른바 명예롭게 퇴진을 하려면은 그 전에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한 지금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변호사님 보니까 이 조국 장관 교체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또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동반 사퇴론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거는 수사 실패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같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군부를 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과연 이제 그 영장 기각이 수사의 실패를 뜻하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조국 그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거는 이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뭐 좀 몽리 일종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 정도, 내정자에 대해서 이 정도 수사를 할 정도면 본인들이 봤을 때도 위험한 거죠. 네, 안심할 수 없는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또 하나는 이제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면서 내보내면서 그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있는다라고 하면은 청와대도 좀 그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이제 그걸 뭐 국정 장악력, 뭐 동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확실하게 이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파면이 아니면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제 그 기사가, 금요일 날의 기사가 갖는 의미가 이제 혹시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온 건데, 네. 또 하나는 이제 시기면에서요. 조국 장관이 그 11월 이제 사퇴설, 근데 조국 장관이 8월 9일 날 내정되기 전에 여권 쪽에서 나온 얘기는 조국 장관을 오래 시킬 거는 아니다. 11호쯤에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총선에 부산 쪽에서 총선에 출마시킬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혹 제기가 나오기 전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11월에 조국 장관의 사퇴가 과연 그러면 광화문이나 다른 중도층들이 원하는 그런 소통하는 대통령에 대한 요구에 청와대가 그러면 기민하게 대응하는 거냐? 라는 면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전의 계획 안에 11월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최 교수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뭐 출구 전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는데,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나 아까 이동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법개혁 특위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법안,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왜냐하면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시기 때문에 네. 이게 10월 29일이냐 아니면 뭐 11월 넘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 1월 며칠이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시기와도 저는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국 장관이 언제쯤 나갈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고려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국 장관이 뭐 나중에 그만
그만두고 나가서 국회의원 출마설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을 하는 것은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뭐 다른 정치적 행동을 한다. 이건 뭐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뭐 그러면 그 11월에 나가게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네. 또 하나 저는 이제 동반 사퇴설을 일부 그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시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게 뭐 자연스럽게 윤 총장이 본인이 사퇴한다면 모를까. 뭐 이게 정권에서 나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일을 하라고 하신 대통령의 말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동반 사태를 자꾸 흘려서 마치 두 사람이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저는 도리어 국민들로부터 더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지 아니면 조기 사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